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영남일탕 초음파연구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수능이라서 혹시 저희 자녀분 중에 수능 치는 분들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좋은 결과가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좀 많은데 할 게 좀 많긴 한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 강의가 비정유계 초음파 전립선 방광에 대해서 교육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신장 초음파, 소아 신장 초음파에 대해서 노원석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 그 두 개가 주 메인 토픽이고 12월 2일 날 대한인탕 초음파 학회 추계 학술 대회 때 제가 강의하시게 될 김대진 선생님이 한번 여행 연습 겸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초음파 정례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주 보고사항 있으신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저희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재진 쌤 먼저 하실래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자면 사이나 김대진 아직 선배가 아니라 우리 수영자한테 조언도 좀 듣고 하다가 중간에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여기가 듣고 싶어서 어떻게 그런 거지. 조바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음파 이렇게 보면은 모두 사용법부터 말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좀 초록색입니다. 활성화가지고 비활성화는 주황색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이 누르는 거 또는 돌려서 사용한다 이런 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이지만 알아두셔야겠고 목차는 이제 가능하면 프로브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세팅 그리고 간단하게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선택하고 잡는 법, 조절, 방향 다 중요한데 첫째는 프로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나서 또 어느 장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프리셋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프리셋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을 눌러서 또 다른 것을 프리셋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는 이제 주로 컨벡스, 리니어, 섹터를 나누는데 컨벡스는 사다리꼴 모양의 넓은 범위로 검사로 복부 초음파에 주로 사용하고 저주파수의 초음파 탐족자이며 표면부와 심부를 규기적 균형있게 검사하고 선형 탐촉자는 지사각형명의 보주파형 탐촉자로 해상도 어느 중앙 토력이 약합니다. 중수염이나 소대장 질환 등을 주로 하고 소아나 마른 성인 뇌치장이나 간장의 표면성 질환이 유용하게 됩니다. 부채꼴 탐촉자도 심장이나 소아, 뇌초음파, 늑간의 검사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음파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롱기튜디널 스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조금 좋겠고 트랜스벌 스캔의 경우에는 왼쪽에 손을 한 개, 왼쪽에 손가락 2개 정도 프로브 잡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원장님이 측면인데 BCM 간염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보조파 프로브를 사용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여러 개는 강경변도 진단을 하였고 또 이제 간 세포암도 진단을 했습니다. 보조파 프로브를 표면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브가 이어서 리니어 프로브 확대해서 GD 이제 아데노마이마토시스로 관찰하는 이런 경우도 리니어 프로브로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드레날 시스트가 이래서 이렇게 있어서 약간 아티팩트처럼 이게 뭐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조파 프로브로 해서 아티팩트가 제거되고 나서 시스트로 아드레날 시스트가 관찰되는 이런 식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프로브를 주로 사용해서 다일레이티드 CBD가 관찰해서 굉장히 표면에 있는 환자에서는 CBD 관찰되고 파크라스가 들어가는 거 거의 관찰되고 이 환자가 이제 다일레이티드 CBD도 제일 우려되었는데 다일레이티드 CBD는 맞지만 특별하게 췌장이나 담도 쪽에 어떤 리전 영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에어브 캔서로 두드나 obstruction 환자인데 역시 리니어의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봐서 CBD의 플라스틱 스텐트, 두드럼의 메탈 스텐트를 사용하고 나서 두 개의 스텐트 그리고 메이저 암폴라 바타의 매스를 관찰했습니다. 플라스틱 스텐트가 CBD 플라스틱 스텐트, 도데나 메탈 스텐트, 그리고 암폴라 바타 매스가 관찰될 수 있는 서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개는 프로브 방향을 이렇게 보면 또 매스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관찰되지만 다른 프로브 방향을 돌려서 본다든지 하면 매스가 없는 것들을 관찰해서 프로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한 초음파 기기 세팅에서 말씀드리면 밝기, 프리퀀시, 프레임 에버리지, 포커스 뎁스, 그다음 TGC, 그다음 다이나믹 레인지, 하모닉 이미지, 그다음 컬러, 해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인은 표준 게인은 중간에 촬영이 잘 되는 거고 낮은 게인, 높은 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조직에 부딪혀 돌아오는 초음파 시그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강하게 증폭해 주는 게 역할이 기능이고 화면을 밝게 함으로써 초음파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게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영변의 선명도를 감소해서 반사와 산란이 증가될 수가 있고 게인을 너무 감소시키면 산란 효과가 감소되면 실제로 반대의 효과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인은 주로 뭐 편하게 얘기해서 밝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밝게 해도 안 되고 중간 정도로 게인을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주로 이제 레졸루션과 페네트레이션에 반대되는 성경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페네트레이션과 액슈얼 레졸루션 조절하는 파라미터로서 하이 프리퀀시는 하이 레졸루션 내지고 로우 페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로우 레졸루션으로 하이 페네트레이션 조절됩니다.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한도하면서 가장 높은 프리퀀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주파수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MHz의 배트 리버를 관찰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주파수를 높이면은 해상도는 증가하나 투과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은 해상도는 감소하지만 투과도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주파수의 범위는 주로 3.5에서 5MHz, 고주파수는 5MHz 이상, 저주파수는 2에서 3.5M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부의 프로브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이제 주파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프레임 에버리지라고 있는데 프레임 에버리지라는 것은 사진 촬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컷들을 해서 2개 정도 겹치는 촬영을 2개 정도 겹치는 촬영을 하는 경우, 그다음 6개 정도를 촬영해서 프레임 에버리지 6으로 하면 6개를 겹쳐서 촬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할 때 데이터를 겹쳐서 이제 표현하는데 또 볼수록 많은 데이터가 겹쳐지면 에버리지보다 소프트한 영상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은 실제 프레임 내용보다 시각적으로 느려 보인다, 블러한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 에버리지가 높은 경우는 프레임은 떨어지지만 이미지가 부드러워지고 프레임 에버리지가 낮은 경우에는 프레임은 빨라지지만 이미지가 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경우에 프레임 에버리지는 2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이고 이제 6으로 촬영한 것인데 요거는 지금 정상으로 촬영해서 굉장히 화면이 좋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6으로 촬영을 하면 약간 화면이 겹쳐져서 약간 흐릿하게 조금 더 화면이 겹쳐져서 흐릿한 그런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너무 낮게 하면 상당히 화면이 너무 느리게 블러한 이런 너무 느린 이미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좋은 영상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게인 컴퓨터 센서인데 주로 이제 초음파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초음파 조직을 통과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감시 속에는 깊은 곳에서 오는 에코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기의 심부에서는 초음파 감소를 보정하기 위해서 같은 밝기로 보이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이어 게인을 너무 낮게 하는 경우는 앞쪽이 굉장히 끄게 보이고 하 게인을 너무 낮게 하면 아래쪽이 굉장히 낮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겠고 이것도 타임 게인이 여기 정상적인 촬영을 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게 하면 뒤쪽이 편이 아래 먼 쪽에 있는 여기 관찰이 잘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개는 그렇지만 TGC를 사용해서 반영 영상을 약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리버레이션 아티팩트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타임 TGC를 약간만 감소시켜서 약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반영 영상을 줄이는 데 약간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컨트라스트가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여기 오른쪽에 정상으로 되어 있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낮게 하니까 굉장히 영상이 폴스하게 있습니다. 체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는 체표에서 수표까지 다양한 강도이므로 화면에서 신호의 강약 차이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기법이고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의 차이로서 40dB는 10의 4승이고 60dB는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주로 50에서 55dB를 사용하고 경기가 불명하거나 오베시티 환자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약간 낮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이나믹 레인지 적절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낮게 하니까 영상이 폴스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하면은 약간 부드러운 영상이 될 수가 있지만 미세한 영상에 대해서 차이를 관찰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당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커스인데 포커스는 초음파 영속을 포커스로 라테럴 레졸루션을 좋게 하는 것으로 빔은 주로 이제 포커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다시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부분으로 가장 공간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 포커스를 둬야 하고
원하는 깊이로 초점 거리의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초점을 사용하면 공간 해상도를 증가하나 프레임 레이트를 감소되어 시간 해상도의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변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를 관찰해 보겠는데 포커스를 지금 이렇게 도니까 이게 지금 원위부의 FNH가 전혀 관찰되지 않죠. 포커스를 지금 낮추니까 FNH, 리브 FNH 소견이 여기 관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병변이 있는 부위 쪽으로 포커스를 이동을 해주어야지 관찰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지화면을 보시면 포커스를 위에 하면은 화면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포커스를 아주 아래쪽에 하니까 FNH 관찰에서 관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장의 포커스, 이거 마찬가지인데 최장에 지금 상당히 지금 영상이 안 좋죠. 포커스를 상당히 멀리 하니까 최장에 포커스 하지 않다가 포커스만 옮겼을 때 최장이 상당히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포커스 위드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좀 말씀 주세요. 두 개 이상의 포커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포커스의 넓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포커스의 위드스도 멀티하게 여러 개의 포커스한테 위드스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갭스는 주로 이제 그 보고자 하는 그 구조물이 가장 잘 보이는 길이로 14에서 15cm 정도 사용하고 길이가 깊을수록 프레임을 늘리겠습니다. 구조물이 보이는 최소 깊이를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15cm 정도 가장 적정하게 되어 있고 왼쪽에는 10cm로 간이 전부 나타나지 않죠. 여기는 20cm로 하니까 간이 너무 작게 보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어서 주로 14에서 15cm로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속인데 10cm 너무 작고 20cm는 너무 길게 되어서 둘 다 좋지 않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모닉 영상은 티슈 하모닉 영상인데 왼쪽에 하모닉을 넣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하모닉을 넣는 경우에는 훨씬 선명하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초음파와 인체의 구조물에서 반사되어 오는 첫 번째 교파를 이용하지 않고 고주파인 2차 하모닉 음파를 좀 이용하게 된 기법으로 반향영상, 측력 해상의 감소시키고 대조도를 증가시키고 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게 한 것이 총간의 이제 길이가 그렇게 보이고 선명한 담도의 내각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뚜렷한 담도 벽과 담도 내 충만한 결승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하모닉을 뺐을 경우에 상당히 화면이 거칠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모닉을 넣어줬을 때는 상당히 화면도 부드럽고 마진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오토 기능이라고 제가 주로 이제 GE 회사를 사용하는 이런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을 약간 향상시키는 회사마다 약간 장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 오토 기능을 사용하니까 GB월이나 판크라스 기능이 시스템이 마진을 더 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오토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판크라스 관찰 판크라스 헤디 IPMN도 굉장히 판크라스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요 리전 그리고 헤디 IPMN도 관찰이 굉장히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들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파워인데 이게 정상적인 어쿠스틱 파워를 상당히 낮추어 있을 때는 파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쿠스틱 파워는 CU에서 MI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 인텐시티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전체적인 브라이트 영향을 주어서 이런 게인이나 서프레이션, 리젝션의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쿠스틱 파워를 별로 손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형증강 초음파에서는 어쿠스틱 파워가 일반적으로 켜면 낮게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버블의 파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파워가 낮게 관찰되는 것들을 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증강 초음파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좀 MI 값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사와 같은 경우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게인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컬러 게인이고 컬러 게인을 너무 낮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나타나는 컬러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컬러 게인을 너무 높게 되면은 불필요한 혈관들이 너무 자세히 관찰되는 많은 혈관들이 관찰되는 그런 잡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게인 역시 이제 로우 컬러 게인을 하니까 필요한 혈관이 나타나지 않고 오버 게인이 되면 혈관들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인데) PRF는 트랜스미션과 리시브 받는 어떤 초당 US 펄스의 숫자로 1000Hz는 1000펄스 per second가 되겠습니다. PRF를 적당한 PRF를 하면은 관찰이 잘 되지만 너무 낮게 하면은 너무 많은 혈관들이 혈도율이 낮은 혈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너무 높게 하면 필요한 혈관들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PRF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P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은 스케일을 조정을 하는데 하이 스케일인 경우에는 하이 빌러시티 플로우 하이 스케일, 로우 스케일인 경우에는 로우 빌러시티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스케일을 그래서 위아래로 조정을 하면서 이제 스케일을 통해서 PRF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F 적절한 PRF고 PRF를 너무 높게 하니까 필요하면 이제 그 조석의 혈류들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 그래서 PRF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이제 칼라를 사용해서 칼라 개인이나 PRF를 조정하기 전에는 거의 뭐 현상이 관찰되지 않죠. 너무나 많은 자본들이 관찰되고 있고 여기는 그런 또 조절하고 나면은 CBD도 좀 관찰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안쪽으로 CBD가 그래서 컬러도 충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파워 더플로는 앰플리튜드의 시프트를 묘사를 하고 일라스틱 인포메이션을 얻고 슬로우 플로우에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모션 아티팩트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게 파워 더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이 그 그림이지만 HCC는 주로 이제 마스킷 모양, 그 다음에 그 헤만점 같은 스파트 모양, 메타스타시스는 뭐 이렇게 튜어랑 패턴을 관찰되고 실제 관찰해보면 바스킷 모양의 HCC 도플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더트 모양의 헤만조마 도플러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레스토그라피 세팅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인터코스탈 스캔도 나타나고 컴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조직의 스티프니스를 칼라, 그 다음에 키로파스코, 밀라스키를 허용하고 실제로 저희가 촬영하는 일레스토그라피고 F0부터 4까지 해서 저희가 3번 이상, 뭐 심지어는 10번까지도 촬영을 하고 이 미인과 이 미디안을 사용해서 뭐 F의 그레이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어웨이브 일레스토그라피는 윈도우가 일반 파렌카임에 주로 이제 위치하게 되고 베스를 피해야 되고 글리슨 캡슐의 아주 2cm 이하야 되고 그다음 이 영상은 리버의 같은 부위에서 이제 해야 되고 큐박스를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나서 약간 2~3초 정도 약간 후이자기 전에 약간 2~3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스를 호흡을 약간 멈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볼륨 내비게이션인데 초음파의 실시간 이미지와 CT, MRI 고해상도 이미지 융합으로서 초음파가 잘 보이지 않는 병변 위치 판별이나 RF나 바이오시 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초음파 영상이고 세팅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다양한 현상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향 현상은 굉장히 흔한 것으로 두물줄 사이의 음량 저항의 차이가 클 때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향 현상이 생길 때 반향 현상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게인을 이제 줄이고 TGC를 그립을 어둡게 하고 포커스를 조정 이 세 가지를 했을 경우에 여기 지금 반향 현상이 관찰이 되지만 반향 현상이 굉장히 게인을 줄이고 TGC를 근입을 어둡게 하고 포커스를 포커스 위로 당기고 있죠. 당기니까 반향 현상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현상이 있는데 컬러 현상은 다 나왔지만 허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레드 스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통해서 진단에 오히려 허상도 우리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한 초음파 세팅으로서 밝기는 너무 높으면 자궁이 증가하고 선명도가 감소하고 너무 낮으면 신호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프리퀀시를 조절해야 되고 하면 속도가 높으면 시간 예상률은 증가하지만 공간 예상률은 감소합니다. 낮으면 공간 예상률은 증가하고 시간 예상률은 감소합니다. 포커스는 또 적당한 이게 위치를 적당한 병변의 위치를 맞춰야 되고 뎁스도 14에서 15cm 그 다음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을 잘 조정을 해야 하고 다이내믹 렌즈는 좁으면 고조도가 증가하면 영상이 거칠어지고 넓으면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대조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영상 얻기를 얻기 위해서는 초음파 세팅에서 충분한 장비를 이해를 해야 되고 허상이라든가 환자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장기密특성을 질환을 잘 알아야 되고 초음파 회사와의 회사 직원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 대해서 해야 되고 학계 교육이라든가 종합 학계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강의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강의 좋았습니다. 허상 부분이 나중에 조금만 보강되고 조금. 허상을 더 넣으려다가 내용이 그게 좋아요. 너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뭐 엘라스토나 이런 걸 좀 조금 CUS하고 엘라스토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아마 기본 그 중급반 첫 번째 강의라서 조금 어렵다. 깊은 부위보다는 조금 네. 슈퍼피셜한 부분을 가르쳐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쌤 쓰시는 슬라이드의 그 윗단에 이름, 환자 이름하고를 다 지워야 됩니다. 아, 그 맞지. 보시면 아, 그 위에. 파티마 병원하고 예, 환자 이름하고 아, 나오는 거를 그렇죠. 좀 개인 지워주시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때문에. 정보를 예, 지워주시면. 예, 그걸 잘라버려. 아이디하고 아이디하고. 번호하고 이름하고 허상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내 시간이 말은 되면은 허상까지 넣고 그 저 앞에 시간이 엘라스토하고 저런 걸 그걸 세 장입니다. 간단히. 슬라이드가 전부 몇 장이죠? 슬라이드는 55장이네. 방금 그럼 시간은 많은- 거의 맞춰 시간은 거의 몇 분입니까? 20분이거든요. 20분 50화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조금 줄어야 돼. 슬라이드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글자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저것도 그렇고 보면 글자가 이제 저런 것 같으면 글자가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요약해서 글자 수를 좀 줄이는 것도. 교재를 보낼 때는 뭐 글자는 보내서 괜찮은데 보내서 그날 강의할 때는 글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게 아까 포커스 위드스 이런 거 하는 그럼 뭐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없는 것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게 멀티퍼포스 예. 멀티포커스잖아요. 예. 예. 멀티포커스 이런 게 딴 회사는 이게 없죠. 멀티포커스 잘 안 쓰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뭐 세 개씩 포커스 나오고 뭐 이랬는데 요즘 잘 안 쓰네. 아시겠어요? 이거 조용조용 조금만 제가 세팅을 잘 모르겠는데 MI 값 이거 MI 값이 뭡니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MI 값은 값 정의가 이제- 뭡니까? 이케니컬 인덱스 예. 메카니컬 밖에 보통 다 롱 MI 해야지 그거 상관 얼마나 빔을 강하게 해가지고 돈 받더니 그걸 버블을 깨고 그런 거 공명시키는 그걸 말하시는데 뭐 뭐, 의미 있겠습니까? 조용은 빼쁘십시오. 그 근데 안 하는 사람들 초급반에서 많으니까 지금 초급반에서 의미가 있을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용은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초급이니까 따로 저건 강의해야 되지. 그 질문이 아니면 PRF 개념은 저도 아직 조금 모르겠는데 개인하고 PRF가 틀려. 개인은 어차피 뭐 그러니까 노이즈 결국에는 그 밝기 개념이니까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PRF도 결국에는 높게 하면은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PRF가 높이 하면 고속혈류를 체크하고 PRF를 낮추면 그 스케일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 스케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 스케일로 그렇게- 조정하겠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개인도 역시 요것도 혈관이 안 나오는 거는 개인이 낮게 해서 안 나오고 개인은 이제 그걸 그다음 요거는 돌아오는 걸 뭐 높게 하니까 혈관 혈류가 안 모이는 걸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보게 그렇지. 조금만 손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좀 제외해버리면 이제 설명할 때 좀 그하게 설명할 수 천천히 있어요. 여유있게 하면 이게 시간이 없어요. 슬라이드 숫자가 많으면은 예. 그 제한된 시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달력이 좀 떨어지니까 슬라이드를 몇 개 빼고 줄여버리면 그 다음에 좀 더 여유롭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슬라이드 좀 더 줄이 좀 어려운 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희귀한 거 어려운 기능은 좀 빼도. 질문은 별로 없겠죠. 질문은 하는 사람이 없겠지. 질문은 뭐 그렇게 뭐. 이사님하고 일목생님 받아주세요. 아 내가 막든지 할게 걱정하지 마 있어. 그리고 질문하면 너무 어려우면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딱 들어보고 아 그 참 질문하신 분이 정말 좋은 질문인데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하고 그래 너가 뭐해. 아니면 뭐 성중에서 안 그러면 여쌤 중에서 뭐 참 좋은 그게 코멘트 해주실랍니까 하면 손 들어가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질문 걱정하지 마시고. 제 자신은 아직도 이제 좀 초반을 좀 모르는 거는 아까 전에 PRF 조정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딴 거는 뭐 이해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PRF는 이제 이런 거는 뭐 속도가 이제 좀 포탈 베이지라든지 할 때 잘 안 나올 때 속도가 느릴 때는 그렇죠.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줄이고 높이면 고속 연료는 높이고. 그리고 심장 예. 쪽에는 그게 높으니까 PRF를 높여야 되고 그렇지. 심장 우리가 잘 안 보니까 그렇지. 혈류가 안 나올 때 그 저속일 때는 약간 PRF를 줄이는 쪽으로 너무 줄이가 너무 혈류가 너무 많으면 그 다시 좀 원래대로 네. 그런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날 앉아가지고 대답을 가만히 줄게. 네, 수고하셨습니다.